2011년 9월 12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월섬. 늦여름의 평범한 오후, 한 남자가 친구의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문을 열었을 때 마주한 것은 평범함과는 거리가 먼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세 남자가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고 모두 목이 거의 잘린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브랜던 메스, 에릭 바이스먼, 라파엘 테켄. 세 사람은 지역 사회에서 평범한 청년들이었고 특히 브랜던 메스는 주변인들에게 착한 운동광으로 불렸습니다. 이들은 모두 20대에서 30대의 젊은 남성들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던 중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브랜던 메스는 25세, 에릭 바이스먼은 31세, 라파엘 테켄은 37세였습니다. 그들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죽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신 주변에는 이상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현금 5,000달러가 뿌려져 있었고 그 옆에는 마리화나 7파운드, 약 3.2kg이 널려 있었습니다. 당시 거리 가격으로 수만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마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도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값비싼 물건들은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고 침입 흔적 역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강도 살인 사건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모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처음엔 마약 거래 실패로 추정했지만 그 가정은 곧 무너졌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신체의 같은 부위가 정확히 절단되어 있었고 그 방식은 단순한 범행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계획된 살인을 연상시켰습니다. 이러한 정교하고 잔혹한 수법은 수사관들에게 범인의 특정한 의도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단순히 재물을 노린 범죄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사건은 매사추세츠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고 결국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미디어는 연일 이 잔혹한 사건을 보도하며 범인 검거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결정적인 단서도 범인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은 채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 뒤 2013년 4월 15일 보스턴 마라톤이 평화롭게 열리던 날 결승선 근처에서 두 차례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활기 넘치던 축제의 현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3명이 사망하고 260명 이상이 부상당한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고 미국의 심장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전역의 뉴스 헤드라인은 두 형제의 이름으로 도배되었습니다. 타메를란 차르나예프와 조아르 차르나예프. 이 두 이름은 미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테러의 공포를 각인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테러가 터지기 훨씬 전부터 그들의 이름은 이미 월섬 사건의 그림자 속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는 미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테러 중 하나로 기록되었으며 전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의 축제 현장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든 그들의 잔혹함은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중 한 명인 브랜던 메스가 타메를란 차르나예프와 절친한 친구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밝혀냅니다. 그들은 같은 헬스장에서 운동했고 주말마다 함께 어울렸습니다. 함께 복싱을 하고 삶의 고민을 나누던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매우 가까웠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살인 사건이 일어난 날 이후 타메를라는 브랜던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고 친구의 죽음에 대한 어떠한 애도나 감정 표현도 하지 않은 채 연락도 완전히 끊었습니다. 친구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너무나도 차가웠던 그의 태도는 많은 이들의 의심을 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타메를란의 이상한 행동에 의아함을 표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풍기기 시작한 것은 보스턴 테러 후 FBI가 차르나예프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면서였습니다. 테러 수사 과정에서 FBI는 타메를란의 인맥을 샅샅이 파헤쳤고 그 과정에서 월섬살인 사건과의 연관성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타메를란의 과거 행적과 주변 인물들을 면밀히 조사하며 테러의 동기와 배경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등장한 한 이름, 타메를란의 친구이자 체첸계 이민자였던 이브라임 토다셰프. 그는 플로리다에서 FBI 신문을 받던 중
타메를란과 함께 월섬살인 사건에 가담했다고 자백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브라임 토다시프는 타메를란과 함께 월섬 사건의 현장에 있었다는 중요한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의 자백은 월섬살인 사건의 미궁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었으며 오랫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자백 직후 토다시프는 갑자기 격렬하게 저항했고 몸싸움 끝에 FBI 요원에게 사살되었습니다. 총알은 머리와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핵심 증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FBI는 그가 무기를 들고 공격했기 때문에 정당방위였다고 발표했지만 토다시프의 자백 내용은 공식 문서로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증언자가 사라진 겁니다. 그의 죽음은 월섬살인 사건의 진실을 영원히 어둠 속에 가두는 듯 보였습니다. FBI의 발표는 많은 논란을 낳았고 사건의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습니다. 토다시프는 체첸 출신의 종합격투기 선수였으며 과거 폭력 전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문 중인 그가 갑자기 무장하여 FBI 요원을 공격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토다시프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이후 FBI는 내부 보고서에서 타메를란 차르나예프가 월섬 살인에 직접 연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FBI가 공식적으로 타메를란을 월섬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것이나 다름없었으며 그의 과거 행적에 대한 의심을 확고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타메를란은 이미 보스턴 테러 도중 경찰과의 총격전에서 사망했고 동생 조아르는 폭탄 테러 혐의로만 기소되었습니다. 결국 월섬의 세 남자는 법적으로 아무도 살인자로 규정되지 않은 채 차가운 기록 속에 남게 됩니다. 그들의 죽음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큰 상처이자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수사관들은 여전히 의문을 제기합니다. 보스턴 테러가 단번에 일어난 일이었을까? 혹시 그보다 앞서 월섬살인은 그의 첫 번째 실험이었을까? 이러한 의문은 타메를란 차르나예프의 심리 상태와 범행 동기를 깊이 있게 탐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테러리스트로 변모하기 전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 폭력에 물들어갔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을 요구하는 질문들입니다. 범행의 잔혹함,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강도. 흔적이 없음이라는 퍼즐의 조각들은 그렇게 한 사람의 이름으로 수렴해 갑니다. 타메를란 차르나예프. 그는 테러리스트로 죽었지만 그보다 먼저 살인자로 살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이름은 보스턴 테러의 주범으로 기억되지만 월섬에서 벌어진 잔혹한 살인 사건과의 연관성은 그가 얼마나 일찍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2011년 월섬의 피비린내는 2013년 보스턴의 폭발음 속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은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 그 세 사람은 왜 죽어야 했을까? 이 질문은 월섬살인 사건의 진실을 계속해서 추적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월섬 3중 살인 사건은 단순히 미제 사건으로만 남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문과 비극을 담고 있습니다. 피해자 브랜던 메스와 타메를란 차르나예프의 특별한 관계, 사건 현장에 흩뿌려진 마약과 돈, 그리고 결정적으로 FBI 신문 중 사망한 핵심 증인 이브라임 토다셰프의 미스터리한 죽음까지. 이 모든 요소들은 월섬 사건을 단순한 범죄가 아닌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힌 비극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인 9월 11일 또는 12일은 9.11 테러 10주년 기념일과 겹칩니다. 이는 범인들의 의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단순히 마약 관련 범죄가 아닌 더 깊은 이념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의 목이 거의 잘릴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잔혹한 범행 수법은 단순한 강도를 넘어선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살인을 시사했습니다. 마리화나와 현금이 시신 위에 뿌려져 있었다는 점도 범행의 기이함을 더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범행 현장은 수사 초기부터 많은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경찰은 초기에는 마약 거래와 관련된 범죄로 추정했지만 강도 흔적이 없다는 점과 피해자들의 신체가 동일한 방식으로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마약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은 사건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사건의 배후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며 범인들의 진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수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월섬 살인 사건은 보스턴 마라톤 테러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테러의 주범인 차르나예프 형제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이들이 과거 월섬 살인 사건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특히 타메를란 차르나예프가 피해자 중 한 명인 브랜던 메스와 절친한 친구였다는 사실은 수사 당국과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친구의 죽음에 대해 무심했던 타메를란의 태도는 그의 범행 연루 가능성에 더욱 무게를 실었습니다. FBI가 보스턴 테러 수사 과정에서 타메를란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면서 이브라힘 토다셰프라는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타메를란의 오랜 친구였고 체첸 출신의 MMA 격투기 선수였습니다. 플로리다에서 FBI 요원들에게 신문을 받던 토다셰프는 결국 월섬 살인사건에 타메를란과 자신이 가담했음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다셰프의 자백은 범행 동기가 마약 강도에서 시작되었으며 신원 확인을 막기 위해 피해자들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자백은 월섬 살인 사건의 미스터리를 풀어줄 결정적인 증언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백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FBI 요원에게 사살당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 사건은 FBI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월섬 살인 사건의 진실 규명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토다시프의 죽음으로 인해 월섬 살인 사건의 핵심 증언은 미완으로 남게 되었고 법적으로 타메를란 차르나예프가 이 사건의 범인으로 단정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월섬 살인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타메를란 차르나예프와 토다시프 외에 다른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FBI가 토다시프를 사살한 경위에 대한 의문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여전히 진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테러 이후 조아르 차르나예프의 변호인단은 월섬 살인 사건의 정보를 배심원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타메를란의 폭력적인 성향과 과거 범죄, 행적을 보여줌으로써 조아르의 테러 가담이 형의 영향 아래 있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는 최종적으로 배심원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월섬 살인 사건은 보스턴 마라톤 테러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면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많은 의문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3명의 젊은이가 살해당한 비극을 넘어 테러리스트의 숨겨진 과거와 국가 수사기관의 미스터리한 대처,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섬의 피는 보스턴의 불길 속에서도 여전히 그날의 진실을 묻고 있습니다. 이 미해결된 사건은 단순한 범죄 기록을 넘어 미국 사회에 남겨진 깊은 상처와 답이 없는 질문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정의의 본질과 진실 규명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월섬의 잔혹한 살인 사건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그 의미를 잃지 않고 우리에게 지속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월섬의 진실은 언제쯤 밝혀질 수 있을까요?